안녕하세요.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저희 인생직업TV의 중간 결산을 하려고 해요. 제가 이제까지 노무, 인사 전문가,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,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직업이 인생직업으로 바뀌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,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질문들을 제가 모아봤어요. 그래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또 답변을 달아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.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먼저 질문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의견을 답변으로 드리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익한 영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 질문은 킬리언 음바페라는 분이 올리신 거예요. 그래서 올리신 내용을 보면요, 노무사를 하면서 대학 전공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? 라고 올려주셨어요. 이분은 지금 대학생이신 것 같아요. 또는 노무사를 꿈꾸는데 대학을 진학을 이제 하고자 하는 중고등학생이 되실 것 같고요.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제 생각에는 대학 전공에 도움 될 만한 것을 찾자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. 학문적으로는 법학과 경영학입니다. 근데 지금 법학은 학부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경영학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이 노무사에 대해서 1차라든지 2차 시험의 과목들을 보면 경영학 베이스의 항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경영학이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그것들은 철저하게 이제 수험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제가 봤을 때는 노무사를 할 때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점찍기가 힘들어요. 왜냐하면 이 노무사라는 것이 다루는 그 주제를 보면 인간관계거든요. 법적인 것도 외워야 되지만 이것들은 다 조문을 잘 보고 하면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중간자 역할에서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전공이 꼭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없죠.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철학이 도움이 된다고 보여져요. 철학. 네,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사라는 그 직업이 뭔가 수치를 다루거나 회계사 또는 세무사처럼 명확하게 법적인 제재 안에서 효율을 다루는 일이 아니고, 결과적으로 다양한 현상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기업 또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면 훨씬 더 다채로운 시각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두 번째 질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안지선님께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, 오늘부터 구독하고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방 국립대 학생인데 아무래도 거주지가 주방이라, 이분은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주방이라 쓰셨어요. 아마 지방인 것 같아요. 지방이라 2차 시험을 실강으로 들어야 되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혹시 실강 말고 인강으로 2차 합격이 어려울까요? 인강으로 가담하다면 인강 추천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? 너무 감사합니다. 항상 잘 챙겨볼게요. 감기 조심하세요.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리고요. 일단 이분의 질문의 요점은 두 개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2차 시험은 아무래도 쓰고 실제 오프라인의 학원에 오면은 쓴 것들을 바탕으로 채점을 받거든요.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. 그래서 2차 시험을 꼭 실강으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, 실강으로 듣지 않고 인강으로 듣는다면 인강은 어떤 강사분께 좋냐라는 질문 두 가지가 있었어요.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신 거라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질문 잘 주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2차 시험을 실강으로 들어야 되는지 인강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. 일단 2차 시험의 초중반기까지는 인강으로 충분합니다. 저 또한 인강을 통해서만 들었어요. 왜냐하면 초중반기에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 머릿속에 축적하는 단계거든요. 꺼내 쓰는 단계보다는 축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반까지는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들어도 충분합니다. 하지만 시험이 앞둔 3개월 전,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신림동에 가셔서 실강을 들으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는 실제 실강을 듣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
되는 게 아니고요. 보통 그때는 GS 2기가 시작하거나 3기가 시작하잖아요. GS 2, 3기부터는 모의고사를 봐요. 실제 실전 시험처럼 답안지도 실전 시험 답안지처럼 주어지고 옆에 있는 경쟁자들도 사각사각 하면서 필기를 하고, 이런 경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분위기를 느끼고 그 긴장감 속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출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이것들을 월화수목금 매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.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보시고 내가 배운 것들이 그런 긴장감 속에서 잘 안 나온다 라고 느껴지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조그만 팁을 드리면, 지방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꽤나 길잖아요. 이때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그 출퇴근 시간에 조문을 이어폰으로 듣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지방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면서 충분히 그런 긴장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인강 추천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여러분들이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습득이 잘 되는 편인지, 아니면 한 선생님만 믿고 따라갔을 때 퍼포먼스가 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한 4-5명 이상 강의 들었나?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강의를 다 듣고 쏙쏙 골라내면서 내 이론을 만드는 거 자체가 공부였어요. 근데 주변에서는 되게 우려스러운 말이 많았어요. 진원아, 너는 그 한 선생님 믿고 가야 되는데 4-5명 강의 들으면 혼란스럽지 않아? 라고 하셨는데,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고,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, 그럼 나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습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인강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선생님 들으셔도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먼저 고려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 마쳤습니다. 안지선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 세 번째는 정진규 님이신데요.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노무사를 꿈꾸며 대학에 다니고 있대요.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전공이신지는 말씀 안 주셨는데, 너무 암기 위주의 공부가 많아서 노무사를 하고 싶은데 조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, 등록금을 계속 내고 다니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어요. 정진규 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데요. 질문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분하고 같이 한 분이 더 말씀 주셔서 그것들 같이 이제 말씀드릴게요. 네 번째 분은 막스 베버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. 이분도 지금 대학교 2학년에 23살이라고 하시네요. 합격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지금 당장 휴학하고 시험 준비하는 것이 두렵고 학사 취득은 또 하고 싶습니다. 언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?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신데 노무사 공부를 하겠다는 확신이 매우 크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이 전공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아쉽다거나 아깝게 느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언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, 휴학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내가 대학교를 그만두고 해야 되나,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아까 극단적인 선택, 그러니까 내가 노무사란 길을 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를 그만둔다면 여러분들이 노무사를 땄을 때 고졸의 학력이 되겠죠. 만약에 노무사를 획득을 못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실 거예요.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. 저는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식 근로자 또는 지식을 통해서 전문가가 된다고 봐요.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의 지식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학위는 매우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이 어디 대학을 나왔냐 보다 일단은 대학을 나온 것 자체가 기본적인 지성인으로서 평가 척도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. 저는 물론 학사학위가 한 사람의 지식을 다 보여준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대학 정도는 나와야 기본을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럼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일단 첫 번째, 리스크가 너무 심각한, 리스크가 너무 높은 대학을 그만두는 것은 비추한다
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될지가 결정이 남은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휴학을 하고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. 학교를 다니시면서 동시에 노무사 공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. 전업으로 12시간 공부해도 붙을까 말까 한 시험이란 말이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휴학을 하고 전업으로 노무사의 공부에 몰두할 수 있다면 방향성이 확정이 됐고, 그렇다면 저는 휴학을 하신 다음에 최대 2년 정도 또는 1년 반 정도의 타임라인을 세우시고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노무사를 당장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너무 리스키한가요? 네. 만약에 네. 1년간 했는데도 안 되면 이 1년간? 1년간? 1년 반 했는데 안 되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좋은 질문 주셨어요. 제가 지금 획득한 지가 9년이 돼 가거든요. 그런 고민을 해봐요. 제가 만약 그때 안 돼서 지금 9년이 됐을 때까지 공부하고 이번에 땄다. 그래도 인생의 성공이라고 느껴질만 할까? 이 노무사 자격증이.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. 9년을 걸려서 땄을 때의 효용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그래도 효용이 있다고 느껴져요. 그런 말도 있어요. 사법고시는 40전에 합격하면 성공이라고, 인생에. 네, 그런 말들이 되게 와닿아요, 저는. 왜냐면 어쨌든 사실은 9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은 있는 분들이 없을 거지만 9년이라는 시간을 투입해도 지금 30 중반 정도에 획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앞으로의 훨씬 인생이 풍요로울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은 1년 반 정도 목표를 갖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. 1년 반 정도. 제 아는 지인들은 다 1년 반 만에 합격했어요.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제 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1년 반 만에 합격을 하셔야 되지만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저는 투입을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질문을 잘 다뤄보았는데요.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꽤 길어져서 아마 차례차례 올려서 시리즈로 방영이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인생직업TV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올라오는 영상을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